고려 말에 들어와서 처음 지은 집이 여기 양진당입니다. 여기. 그래서 하회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아니면 종갓집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풍산유시 종갓집이고 예전에는 아홉 칸까지 집의 규모가 컸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53칸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종가인데 600년 전에 지어진 집인데 한 번도 집이 비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23대째 살고 있는 집인데 후손은 여기 미염자 모양 살림집에서 살고 있고 안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집을 제외한 이만큼 절반 정도를 개방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대표이 7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왜군을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장군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으로 있을 때여서 7풍계를 올려서 파격적인 승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정에서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그때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청거를 해서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라자수사라는 이제 큰 벼슬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국난을 이제 어쨌든 이제 마무리한 그런 공이 있어서 종가를 갈라줬어요. 그 집이 바로 충효당인데요. 이 집은 이 집에서 갈라져 나온 종가라서 한 지금 15대째 이어서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로 여기 미역자 안채는 살고 있으니까 개방하지 않고 나머지 마당하고 사랑채를 개방을 하는데 오늘 여기도 가볼 거예요. 짧게. 그 이전부터 우리 민간 신학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천지신명한테도 빌고 북두칠성한테도 빌고 우리 다 빌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삼신 할머니를 옛날부터 모셨어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아기도 점제해줘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준다라고 생각해서 삼신 할머니를 모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삼신당이에요. 근데 당이라고 하면 보통 집인데 여기는 집이 아니고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수령이 600년에서 800년 정도까지 보는 느티나무인데 나무는 정확하게 연대 추정이 어려워서 잘라서 나이테를 확인하지 않아 가장 많다라고 해서 밟기만 해도 이 부근을 밟기만 해도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믿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빌면 잘 들어준다라고 해서 600년 동안 빌어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중심도 한번 가보고 양진당 주유당 거쳐서 끝까지 나가면 낙동강을 만나는데 끝까지는 가지 않고 요렇게 해서 삼신당에서 이렇게 빠져나올게요. 요렇게 오면 여기도 너무 예쁘거든요. 경치도 예뻐서 경치도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하회마을도 10년 20년 전에 오신 분들이 보면 조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계속 그래도 현대인이 살다 보니까 바뀌기는 해요. 요 집은 옛날에 찻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집 조금만 설명드리면 앞에 집도 마찬가지고 요 집도 마찬가지고 요런 집의 형태를 까치구멍집이라고 불러요. 까치구멍집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안동이 경상북도에서는 조금 높은 데 있어요. 위치가 위도상. 그래서 강원도 바로 밑에 봉화하고 안동이 이렇게 있는데 안동이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옛날에는 소도 한 19잖아요. 그래서 소도 되게 중요한 재산이고 겨울에 얼어 죽으면 안 되는데 안동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었는데 이 집이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전통 한옥을 간다 하면 대문을 열면 일단 마당이 나와요. 그리고 마루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안동하고 봉화, 영주 이렇게 경상북도 위쪽에만 있는 집의 형태인데 여기가 대문이거든요. 대문을 딱 열면 그냥 신발 벗는 데가 바로 여기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봉당이라고 부르는데 봉당에서 신발을 벗으면 바로 마루예요. 어머. 네, 그렇게 돼 있고 집의 양쪽으로 대문 양쪽으로는 한쪽은 부엌, 한쪽은 외양간이에요. 겨울에는 소도 집 안에 들여서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많이 나고 근데다가 소도 한 집 안에 들어있고 이러면 냄새나 막 이런 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너무 중요한데 그 환기를 어떻게 하냐면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끝에다가 구멍을 커다랗게 뚫어놔요. 근데 그 구멍이
까치 둥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까치 구멍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늘을 보고 구멍이 뚫려 있으면 비 오면 다 맞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있기는 한데 외형적으로는 겉에서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커다랗게 구멍이 있어서 그쪽으로 냄새나 연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집이 까치 구멍집인데 요 집도 까치 구멍집이에요. 딱 열면 바로 마루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땅이 내 소유예요. 내 땅이거든요.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건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하회마을에는 공터가 많다라고 해도 옛날에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 터가 있었다, 집이 있었다 하는 그 기록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집인데 이 집은 옛날에 요 집처럼 이렇게 기와집이 전통 기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완전 쓰러질 것처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짓게 됐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현대인이 사니까 너무 옛날처럼 그렇게 고수하지 않고 주변하고 크게 모양만 막 이상하지 않아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위화감 없을 정도로만 지으면 지금은 허가가 다 나서 최근에는 만약에 마을 안에 내 터에 내가 집을 짓고 싶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요. 이게 전통 한옥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최근에는 허용하는 걸로 사람이 살아요? 살아요. 네. 이따가 있습니다. 일단 저 이제 동작집 가보도록 할게요. 삼신당, 양진당, 부모당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당대에는 못 짓고 한 4대, 3대나 4대에 걸쳐서 할아버지가 사랑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아들 때에 와서 안채 짓고 손자 때에 와서 행랑채 짓고 그 다음에 사랑 짓고 이렇게 해서 보통 3대나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짓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부잣집들은 99칸까지 지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99칸은 없다고 합니다. 그 강릉에 가면 선교장이라는 그 효종 그 후손이 사는 그 집은 조금 복원을 해서 유일하게 지금 99칸 집이 우리나라에 그 하나가 있고 조선 후기에는 이제 그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굶어 죽거나 힘들게 사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위화감이 생긴다라고 해서 99칸을 규제를 해서 그때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요 집은 53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99칸까지 그렇게 크게 지었다라고 해요. 여기 들어가는 대문간채부터 잠깐 보면 행랑채라고도 부르고 대문하고 집이 붙어 있어서 대문간채라고도 부르는데 대문간채. 가운데 문이 이렇게 지붕도 높고 이렇게 높이가 되게 높아요. 다른 평대문하고 다른데 이렇게 만든 집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남자 어른들이 말을 타고 멀리까지 이렇게 다녀서 말을 타고 돌아와서도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를 많이 높여놨어요. 말이 이미 키가 큰데다가 그 안장에 성인 남자가 앉아 있어서 그 키를 고려해서 가운데를 높여놨는데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짓지는 못했는데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 여유가 있으면 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오, 종갓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사랑채거든요. 근데 사랑채에 지금 이름이 또 다르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 고택이 맞느냐, 양진당이 맞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다 쓰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집의 당후가 양진당이 맞고요. 저기 이밤 고택이라고 적은 거는 저 이밤이라는 저 글씨는 저 뜻은 서해 유성룡 선생의 아버님 호가 이밤이에요. 암자는 바위 암자라고 합니다. 서 있는 바위 뭐 이런 뜻인데 그 이밤 선생이 이제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나라에 이제 공이 컸다 해서 이 집은 이제 이밤 선생 집이다 하는 뜻으로 네 이밤 고택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가 사랑채인데 사랑채에도 지금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저기는 대창 마루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방이 있거든요. 온돌방인데 이 방은 난방할 때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렇게 난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난방을 해서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면
이제 불을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떼줘요. 그래야 나무가 이렇게 장마 때 이렇게 습한 게 조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연기는 어디로 나오냐면 여기로 나와요. 여기가 집의 굴뚝입니다. 몰라. 연기가 이렇게 마당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름에 벌레도 조금 없애주고 해서 이렇게 굴뚝을 했고. 이게 굴뚝이에요, 그러면? 네. 그리고 집을 보면 집의 기단이 기초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변에 강이 있으니까 홍수가 나더라도 안전하라는 뜻으로 종갓집을 이렇게 많이 높여놨습니다. 이 집 다음번에 혹시 가족 여행이나 우리 친구들끼리 335 하회마을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집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요 집은 이제 중효당인데 서해 유성룡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손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춤과 효를 강조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충효당으로 집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서해 선생은 말년에 그 삭탈관작이라고 해서 다 이제 그 반대파들에서 이제 추방이 되도록 이렇게 돼서 진짜 빈털터리로 고향 마을에 오셨대요. 그래서 장사를 지낼 돈이 없어서 다 이렇게 막 우리 부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장사를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요 집은 손자 때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서해 선생은 이 집에서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손자 때 이렇게 한 채부터 시작하고 또 그 아래 때에 또 한 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지은 집이고 영국 여왕이 왔다 간 집이고 조금 유명한데 그 뒤에 보시면 그때 왔을 때 비상나무를 기념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구상나무를 심었지 소나무를 안 심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구상나무가 우리나라 저기 백록담 주변에 군락지가 있는데 구상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군락지의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해서 이제 구상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었다고 하고 그때 여왕이 왔을 때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은 사랑채인데 사랑채를 가지는 않고 여자분이어서 안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종가 사람들이 사니까 그 당시에 음식도 궁금해하고 이래서 그때 고추장 담는 거랑 김치 담는 거 준비해서 그거 이렇게 보여줘서 그거 보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채에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차를 한 잔 대접한다고 해서 그래 들어가게 됐는데 여왕이 그때 신발을 처음 벗었다라고 해서 그게 막 대서특필되고 이렇게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왕이 이때 이제 방문하고 난 다음에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되게 수월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 하회가 한 20년 전부터 이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이라는 그런 테마로 해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 신청을 계속 했는데 계속 탈락 후보에 못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 7, 80년대는 우리가 좀 약간 우리나라의 위상이에요. 여기 회장님이. 근데 이 집은 문화재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회장님이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는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랑 동창이래요. 그래서 동창을 불러서 부시 대통령이 이 집에 한번 왔었거든요. 왔다 갔던 집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또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만 2번 방문했던 집이에요. 우리는 왜 몰랐을까? 이정인 신목이 있다는 거기로구나. 네. 어머 여기 담이 높아요, 그지? 양반집이라. 옛날 사람들은 또 키가 작았잖아요. 근데 이게 높게 보였을 거야. 담 넘어오지 말라 그랬나 봐.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예. 이 소나무가 어쨌든 1등 했어요. 물론 작가가 뭐 해 뜨는 시간에 잘 맞춰서 찍은 것도 있지만 소나무가 어쨌든 1등 이게 무슨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해가지고 여기 충분히 돌아야 되는데 먹으러 가면서 이게 지금 거의 하회마을을 다 돌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걸어가니까 너무 뒷마당이 참 좋고 옛날에는 여기가 학교로 있었다고 합니다.
참 좋습니다. 하회마을. 오늘 오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네. 아주 옛날에는 네. 물돌이 동네라고 불렀대요. 물놀이 동네. 물하자, 돌. 돌회자. 아, 그건 이런- 아는데요. 그래서 물. 아니 근데 옛날서부터 그렇게 불렀나? 옛날에 이제 이게 마을이 이제 역사가 이제 고려 시대 때 고려 고려 시대 시대 때. 중엽부터 이렇게 보는데 예. 그때는 물돌이동 이렇게 물돌이동 이름 다 여긴 줄 알고 예. 물돌이동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고려 한 말이나 그때쯤 가면서 이제 하회라고 한자로 이렇게 하회라고. 네. 한자로 써야. 네. 유식한 근데 지금 그런 저 타입이 길에 보면요 한문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